가서 일어나서 지금. 아니, 이거 이제 항상.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4가지 성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4가지 성품의 순기능, 좋은 면만을 봤다면은 오늘은 역기능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화라는 거. 화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봄 햇살 같은 햇볕 같은 그 따사로움, 따스함 이런 걸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깃들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역기능, 화의 역기능은 뭐냐 하면은 여름의 태양 같은 뜨거운 거죠. 이럴 때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도망치려고 하죠. 여러분 도망을 치고 회피하려고 하고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머물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서로 갈리는 거죠. 자, 순기능적인 측면은 괜찮은데 이제 역기능적인 측면이 발생할 때 이때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마음을 써서 그것이 명상으로 돌아서게 하는가 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상황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는 우리가 지혜의 요소라고 그랬죠. 엄마는 화의 요소고 아이는 수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집안에서 생기를 일으키고 늘 즐거움, 재미를 일으키는 요소죠. 그런데 아이가 자, 입시생이라고 합시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입시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다고요. 지쳐 있으니까 아이가 생기 있게 생활해야 되는 아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즉 아이가 수의 요소가 있었는데 수의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처근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불안한 감이 들어요. 볼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생긴 이 불안함을 어디서 기르냐 하면 아빠한테 기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지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듬직하게 집안에 와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중심을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하필 또 이때 아빠는 회사 일이 피곤해서 그런지 밖으로 집안 분위기가 이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말이죠. 회사도 피곤하고 집에 와서도 별 생기도 못 느끼고 부드러움도 못 느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 뭐 술 친구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낚시를 간다든지 아니면 골프 치러 간다든지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돌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뭔가 핑계를 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돌려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엄마가 보기에는 뭔가 아빠가 자꾸 살살 돌려가면서 눈치만 보고 그 다음에 자꾸 문제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엄마가 이게 아빠의 모습에서 기대하고 있는 좀 던직한 그런 아빠의 모습 볼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집안이 이렇고 애가 이런데 아빠가 좀 지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자꾸 자기 자리부터 이탈하려고 하니까 이게 화가 난 거죠. 바로 이래서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이 화의 요소가 뜨거운 화의 요소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봄볕 같은 순기능적인 화의 요소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 같은 모습으로 변하면서 아빠에게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간에 이제 서로 다툼이 있겠죠. 아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집에 와서 조금 쉬고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전혀 애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위로를 찾으니까 아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냉랭해지죠. 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데 대처하는 방식이 결국은 이렇게 집안이 냉랭한 분위기로 끝나버린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 자, 이럴 때 이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걸 가지고 마음의 네 가지 기능의 성향의 역기능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것입니다. 우선 엄마가 불안을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이에서 수의 요소가 결핍됐기 때문에 이 결핍에서는 결핍된 걸 느끼는 데서 오는 불안함이죠. 그 다음 동시에 지혜 요소도 동시에 결핍됐단 말이에요. 결핍이. 아빠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요소가 결핍되니까 그러니까 네 개의 요소 중에서 지금 풍의 요소는 지금 여기 없고요. 두 개의 요소 결핍되니까 세 가지 요소가 결핍되니까 이 화가 이렇게 순기능적인 화가 역기능적인 화로 변화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화가 났는데 화는 결핍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는 불같이 뜨거운 화를 얘기합니다. 화는 다른 면에 다른 요소들의 결핍에서 왔다 라고 하셨죠. 이거는 엄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는 거잖아요. 아이에게서 왔고 아빠에게서 왔으니까. 엄마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이죠. 네. 거기서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났다는 것은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반면에 아빠한테 화를 냈다? 그런 것은 여기는 엄마의 의지가 작용한 거죠. 왜 화가 났는데 화를 냈을까요? 그거는 엄마가 마음에 불안을 느낄 때, 이 불안을 느낄 때 아빠한테 기대고 싶어. 여기서 기대서 해소하고 싶은데 아빠가 제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즉 화를 낸 이유는 아빠한테 기대고 싶은 그 성향. 만약 아빠한테 전혀 기댈 것이 없다면은 아빠가 밖으로 나가든 말든 아빠를 포기해버렸다면은 엄마는 이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아빠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빠한테 화를 내지 않겠죠. 그렇죠. 네. 아빠에서 기대기 때문에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의지하고 싶은 성향이요. 네. 안주하고 싶은. 똑같죠. 같죠.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빠는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집안의 이런 불안의 전체 분위기의 그 원인을 결국은 아빠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아빠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 아빠도 할 말이 있죠. 가령 아빠도 상황을 봅시다. 아빠도 회사에서 요즘 어렵단 말이에요. 상사 눈치 보랴, 지금 하는 일이 제대로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위치도, 입지도 어렵고,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아내한테 좀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아이들이 좀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면서 좀 에너지도 다시 얻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도 무겁죠. 아내는, 예, 전에는 아내가 부드럽고, 항상 들어오면 자기를 반겼는데, 지금은 관심이 애들한테 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남편으로서도 말은 안 하지만은, 엄마나 아이들한테서 느끼지 못하니까. 남편으로서도 두 개가 결핍되니까, 그 원인을 해소를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쪽으로 이거를 결핍을 해소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명상은 결국은 지혜를 추구하는 거니까 말이죠. 요새는 엄마가 화난 원인이 아빠에게 있다고 해서 아빠한테 터뜨렸단 말이에요. 원인적으로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화가 난 원인은 아빠한테 있는 게 아니고 두 요소의 결핍대에서 오는 거죠. 아이한테 요소도 결핍되는데 우연히도 아빠도 그때도 아빠한테도 그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빠 자신도 흔들렸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건데 그거를 원인을 아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인을 잘못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령 우리가 이 네 가지 사람이 마음이 지향하는 네 가지 요소가 지수, 화풍이고 이 중에 적어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사람이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본인이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금방 이 중에 요소가 빠져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풍은 빠져있고 지혜는 없죠. 지혜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빠에게서 요소가 빠지니까 결국은 세 요소가 결핍되니까 화로 탈바꿈 한 거죠. 그렇다면은 원인을 어디 찾아가면은 이 다른 요소가 결핍된 요소를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남편에서 찾을 게 아니고 남편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만 낸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이제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역할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 요소 개선되지 않을 때. 네, 지혜 역할이 영원히 개선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본인에게 지혜 요소가 필요는 하지만은 그 필요한 것을 남편에게서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채워지지 못할 때, 그죠? 네. 남편이 채워지지 못할 때는 다른 곳에서 사줄 수도 있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 찾기는 하지요. 네. 다른 것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남편에게서 계속 기대를 하면은 계속 남편에 대한 원망만 자꾸 늘어나죠. 이 기대한다는 자체가 서로가 함께 모여가지고 좋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의존적이다 해가지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다. 의무적이지 않다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기대긴 하지만은 이게 아빠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지. 당신이 왜 덤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 서줘서 이렇게 됐어? 라고 그렇게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은 아빠로서도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전에 있던 예.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묻죠. 예, 책임을 묻죠. 당신은 책임감이 결핍된 사람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다하라. 예, 예. 평생 이걸 요구하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어요. 그 부당한 거네요. 부담스럽죠. 부당하다는 얘기죠. 예. 본인은 이제 이 결핍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도 어떤 식으로도, 아빠도 어떤 식으로도 이걸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꽉 막힌 거, 가령 나이는 들어가고, 회사에서는 입지는 좁아지고, 능력은 없고, 자산을 명퇴해야 될 이런 입장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가정의 경제력, 그다음 아이들, 엄마들이 계속 기대고 이럴 때는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그게 부담감을 올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은 점점 없어지는데. 점점, 예. 예. 있던 능력도 없어져. 없어지죠, 점점. 예. 또 있는 것도 그런 상황에서는 발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가정에서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다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수, 화풍 이 네 요소가 완전히 갖춰진 요소는 오로지 진화 체험에서만 가능해요. 진화 체험 이외에서는 어느 것이 결핍되든지 부족하든지 이런 것이 대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말한 지혜 요소를 아빠가 대체했을 뿐이지 아빠 자체에서 그것이 생성되는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엄마에게서 화의 요소를 나왔지만 자연스럽게 우러났지만은 그거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속에서 작용하면서 활동하는 진화의 활동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나친 가장에 대한 지혜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부당한 거네요. 부당하죠. 예. 그 지혜 자신에게 부당한 그렇죠. 요구였어요.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이게 풍의 요소에 되는데 네. 이 풍의 요소가 조부모가 해주시든지 경험에 의해서 해주시든지 이러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스승이 있어야 되든지 인생에서 달관한 스승이 있어야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스스로 명상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여자들이 종교를 찾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찾아요.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서 떠나죠. 이게 이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령 이 어머니가 아빠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다. 내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은 나에게 이런 무엇이 결핍돼서 이런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해서 바깥으로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의 결핍을 메꾸려고 그걸 찾는 방안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종교로 달려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든지 진화를 찾든지 그 안에서 이것이 충족돼서 나온다면은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그런 이 가정이 냉랭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겠죠. 그걸 배우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강의. 예. 배워야 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삶에서 생기는 문제는 문제로서 치부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학습이 돼야 돼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 엄마의 태도에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거울보기와 유리창보기가 적용이 되죠. 아빠에게 원인을 찾는 것은 유리창보기가 되는 거고, 엄마 자신의 돌이켜서 자신, 내가 왜 이리 화가 났지? 내가 왜 이리 거칠어졌지? 이상하게 되네? 하고 자기를 관조할 수 있다면은,
거울 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를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